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코스피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와 인터뷰 진행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죠.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 연결을 했습니다. 이강현 선생님,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거시경제에 대한 지식, 통찰,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떻게 코스피 어디로 가는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카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2달 됐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바쁘실 잘 텐데. 지내셨죠? 예,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난주, 이번 주 초 미국의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경신했던 이 주식시장을 리딩한 게 한국 시장에서도 관심이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리딩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고 있든지 아니면 더 이상 확전이 안 되는 것 자체가 호재다.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됐으면 코스피도 어느 정도 효과, 지금 영향을 받아야 될 텐데 전혀 뭐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급히 선생님을 연결했는데 이 코스피는 이거 막말로 죽은 시장입니까? 아,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뭐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 코스피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도대체가 최고치를 그렇게 갱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한국 증시는 이러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몇 가지를 봐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동력은 실적 아닙니까? 예. 그죠? 예. 미국의 S&P 500에 속하는 종목의 실적 추이를 보면 우상향이에요. 예, 그 우상향이거든요. 그런데 코스피의 그 이익 추이를 보면 우하향이에요. 예. 계속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큰 지금까지의 디커플링 요인인데, 문제는 이제 코스피가 과연 이제 우하향에서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이게 과연 틀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느냐. 또 미국은 계속 우상향만 할 수 있느냐, 좀 꺾일 가능성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미국의 평균 퍼가 17.4배 정도 되거든요. 예. 한국은 11.3배예요. 네. 그러니까 퍼로 따지면은 약 1.5배 정도 미국이 높아요. 예. 우리는 사실 저평가거든요. 퍼로만 보면. 네. 예. 퍼로만 보면 저평가인데 왜 하락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계속 우향한 게, 특히나 이제 그 우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두 종목의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그 반도체 두 개의 실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이익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 실적으로 이미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3분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생각보다도 높았다 이거죠. 삼성전자는 그건 가이던스고 내일 컨퍼런스콜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을 그러니까 예상치로 해서 발표했거든요. 네. 예상치. 예. 그래서 약 7.7조 정도 3분기 이제 이 정도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빼고 스마트폰, OLED, 5G 이런 부분은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찍었고 내년에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S&P 500의 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가 예상되느냐,
이 부분을 볼 때 약 1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제가 한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또 다른 전반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 돼서 또 기저효과도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26% 정도의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1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는데 우리나라는 26%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코스피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어닝을 발표하고 있지만 예. 이미 어닝은 2분기, 그러니까 예. 올해 2분기 대비 평균 마이너스 4%입니다. 예, 마이너스 4%인데 네. 예상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어느 정도의 이게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를 80% 기업들이 웃돌았어요. 자, 선생님. 뭐냐면은 자, 그 말씀. 절대적인 수치는 말씀하신 대로 감소가 좀 했어요. 4%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감소하는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호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4%는 맞지만 마이너스 4%를 감안해서 예상치를 낮춘 상황에서 넘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르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변명이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최근 2년 동안 고생했던 이유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당사자보다 피해를 입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를 낮췄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면 코스피도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해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도 기대감으로 좀 올라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상식인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 뭐냐면은 8월 5일에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1890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2080인데 2100까지 지금 100도 한번 찍었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면은 1890이니까 1900 잡고 그럼 2100이니까 2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한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러니까 9월 달도 나름대로 괜찮고 10월 달, 9월, 10월 합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 이게 바닥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 지금 우리 한국 증시 볼 때 반도체를 봐야 돼요. 반도체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8월부터.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9월 달에 상당히 괜찮았고 10월 달에 들어서도 나름대로 대꾸부꾸를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비관할 그런 상황 아니고 속도가 좀 느리게 갈 뿐이지 이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더디냐 이제 이런 부분은 말할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은 그래도 지금 조금씩 증시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 한 달 전에 예상치를 미리 삼성전자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해서 일단 좋았잖아요. 내일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일이고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 분명히 예상치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많이 감소했느냐의 문제잖아요.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300조 시총을 넘어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비트 그로스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는 메모리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트라고 하잖아요. 단위를 비트가 성장한다. 그로스.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그러니까 얼마나 팔리느냐 이제 개수라고 봐도 되는데 이 비트 단위, 메모리 단위 그걸로 과연 얼마나 이렇게 늘었느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25% 정도 늘었어요. 예, 그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단지 25%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실제로 팔리는 물량, 소화되는 물량 자체는 상당히 증가했다 이거죠. 예.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낸드가 문제인데 네. 낸드 같은 경우도 ASP라고 하거든요. 예. 평균 어떤 판매 가격인데 낸드 그 ASP가 보니까 3분기에 상승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한익수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낸드 ASP도 좋고 그다음에 D램의 비트그로스, 메모리의 비트그로스가 20% 이상 나왔고 이 재고도 감소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재고가 감소하면서 낸드 가격이 오른다면은 기존에 있는 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가격을 낮게 평가해서 평가 손실이었는데 이제 평가 이익으로 잡히거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에는 좀 좋을 거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올해 줄였거든요. 줄였으면은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감가상각비도 줄어드니까 이익률도 다시 턴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애널들의 컨센서스는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바닥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9천?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줄었거든요. 예. 네,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한 뭐 7조? 오. 네, 7조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 지금 뭐 20조까지 났다가 2조로 10분의 1 토막 났는데 또 그게 이제 거의 20조 대비 20조는 최고치고 20조 대비 반절 정도는 좀 못 미치게 80개 좀 올라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요새 하이닉스도 사실은 주가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뭐 이렇게 퍼도 낮고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이 폭이 이렇게 좁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몸을 추스리면서 하반기를 지나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희망은 가져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 예. 미국의 최고가를 넘어선 것도 결국 반도체가 리딩을 한 건 맞고 예. 그 한국 증시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즉 반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예. 다만 예. 속도감은 예.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저점 대비 약 10% 상승한 게 맞으니까 예. 조금 기다리면 바닥을 이미 확인하는 과정이니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외 변수를 볼 때 미국하고 중국의 그 스몰들이 11월 15일에 칠레에서 그 에이펙 앞에 정상회담 때 사인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인을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타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재선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 증시를 2년간 이렇게 억눌렀던 것은 무역 전쟁은 확실히 맞습니다. 뭐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의 약간의 어떤 다운턴 그것까지 맞물려서 한국의 수입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라서 이렇게 된 부분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무역 전쟁이라는 게 무역 타결 쪽으로 간다면은 리스크 해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무역 협상을 타결시키려고 하거든요. 1차는 스몰들로 해서 농산물을 사주면은 우리가 25% 관세를 35%로 안 올리겠다. 그 다음에 12월 15일부터 1,600억 달러 해당하는 그 관세. 소비재에 대해서 15%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2차 딜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딜을 하는 거는 지적재산권이에요.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중국한테 타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적재산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인데 그걸 타결시키고 마지막으로 타결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강제 조항을 해서 중국 니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협상한 거에 대해서 지켜라는 게 이제 3차인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3차거든요. 2차까지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다. 해줘놓고 중국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국은 또 서로 못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좋다. 그러면은 2차까지는 내가 대선하기 직전까지 뭔가 홍보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2차까지는 수두룩히 갈 걸로 봐요. 예. 그 다음에 3차는 트럼프가 대통령 된 뒤에 아니면은 선거가 끝난 뒤에 민주당이 되든 누가 되든 트럼프는 3차까지는 중국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차, 2차가 쭉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내년 대선까지는 한국 증시에 딱히 악재라고 볼만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새벽에 발표를 하겠지만 그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예, 예.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해서 세 번째 금리 인하인데 네. 근데 네 번째까지 보험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예, 결국 이제 여기서 보험성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날 거예요. 예. 그리고 예상키로는 보험성 금리 인하는 여기서 끝내지만, 그럼 이제 미국 경제를 상황을 봐가면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렇게 보험성 금리 인하를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으로 쭉 볼 때 이렇게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뒤에 중단한 뒤에는 약 한 1년 정도 내지는 8개월 이상 걸린 뒤에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제 뭐 하반기 정도 돼야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발표를 한 대로 연준이 600억 달러씩 매월 그 단기채를 사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 레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예. 상당히 안 좋고 네.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진정시켜야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 양적 축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워낙 또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국채를 워낙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차돈을 다 두 군데서 쓸어가 버리니까 네. 갑자기 그 시중은행들이 단기 자금난이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양적 완화를 다시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양적 완화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 지금 1년 한 몇 개월 만에 지금 다시 양적 완화를 재가동하는 거잖아요. 예.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는 장기채 금리를 다운시키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는 양적 완화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양적 완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600억 달러씩 매년 돈이 풀리거든요. 그 부분 하나 하고 그것도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하고 일본도 다시 재개할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벌 양적 완화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고 가장 보수적인 악재였던 무역 전쟁이 누그러들고 완전히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두 가지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시 상황을 볼 때 지금은 비관론을 쓸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주식을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뭐한데 이 코스피를 차트를 쭉 보시면은 주간 차트로 봐도 지금 그 하락 추세선을 막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장기 하락 추세선을 네. 2018년 2,500 찍은 뒤에 쭉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그 하락 추세대로 이렇게 계속 저항받고 빠졌었는데 그걸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닥을 확인하고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조금은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약간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사실 제 방송에서 언급했던 거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 여기 결국 좋은 방향이 맞는데 예. 좀 더 빨리 오르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그 바람이 좀 앞서가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죠. 지금은 약간 속도가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투자가들이 지금까지 워낙 손실이 많기 때문에 조급해요. 네. 조급한데
어떤 글로벌 어떤 환경 흐름이나 이런 게 변화가 금방 이렇게 막 각단지게 해갖고 빨리 이렇게 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거를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위기는 확실히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모습, 그런 부분은 저는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악재가 굉장히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악재가 많았고, 반도체도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악재가 많았고, 뭐 악재가 많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올 악재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악재가 해소되는 방향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거느냐, 뭐, 이미 실적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나올 모든 악재들, 이런 거 다 나왔고, 모든 악재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악재는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악재 해소 국면이냐, 아니면 악재가 추가적으로 계속 우려되는 국면이냐, 이거를 놓고 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선생님 바쁘시다고 했으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부분, 바닥을 지났다는 얘기는 거의 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갑자기 그 미국의 캐피탈 펀드가 지분을 일부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리하면서도 그 상당히 낮은 가격에 정리를 돼서 그 펀드가 샀던 가격보다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혹시 하이닉스 아니면 반도체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그게 한번 이렇게 출렁 한번 했어요. 한번 출렁하면서 거래량이 그때 굉장히 많이 1,300만 주가 터졌는데, 그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이미 이제 그거는 다 회복했거든요. 그때 3% 빠졌었는데, 이미 다 회복해서 지금은 그 가격 위에 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이제 1% 정도 빠졌는데, 그거는 어떤 그 펀드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런 저는 이슈로 보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실적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만간 발표하는데 애플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가이던스를 줄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를 지금 반도체라고 해야 딱 세 군데잖아요.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투자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했고 미세 공정을 하려면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급 부분에서 공급 감소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램 비트그로스라고 해서 D램 단위 어떤 단위당 물량은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출하량은 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를 좀 주춤했어요. 팡 기업들이 1년 거의 1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좀 미뤘어요. 반도체 가격 떨어지기도 하고 더 떨어질 거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 좀 나중에 짓지 이런 생각, 더 떨어지면 짓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미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룰 수가 없고 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좀 D램 수요가 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인텔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게 어떤 선행지표로 보거든요. 인텔의 또 칩을 가져가야만 하거든요. 메모리만 가져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그래서 이런 선행지표를 해서 볼 때, 그러면 인텔 실적이 좋고 지금 벌써 이렇게 우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메모리 차례다. 이런 어떤 시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의 이제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6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거의 올해 최고가가 8만 얼마였는데, 근데 지금 올해 최고가 근처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좀 줄었었잖아요. 이게 벌써 지금 실적은 거의 작년 대비 10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지만 주가는 이미 올해 최고가를 뚫었다.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요. 사상 최고가는 97,000원인데 81,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 차트를 딱 놓고 보면
그 10%만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뭐 한 15,000원 정도 빠졌거든요. 예. 고점 대비.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내년에는 상당히 또 실적이 반등을 할 거니까. 예, 그럼 좀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사실 이런 시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100% 동의하고, 엊그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죠? 클라우드 서비스. 거기서 100억 달러 신규 계약을 했다면서 MS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도 이제 다시 한번 많이 짓는 현상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자,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중국이 따라온다. 그런데 알려진 것처럼 D램은 뭐 기술력이 전혀 몇 년 뒤처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만, 낸드 플래시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미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 따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딱히 이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네. 그, 반도체 전문가가 하이닉스에 네. 근무하는 반도체 전문가가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쭉 이제 읽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그 책을 지금 여기서 뭐 리뷰할 수는 없고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거든요. 예. 네. 이 책을 한번 그 반도체 만일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하고 싸움에서 한국의 반도체들이 어떻게 될 건지 네. 이거를 보시면은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중국을 무시해도 된다 이거 약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중국은 고작 해야 전기밥솥 들어가는 그런 차양의 메모리 정도는 만들 수 있어도 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만들 수 있어도 지금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그건 쉽게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당분간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반도체는 지금 뭐 100단 이상 넘어가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뭐 낸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되게 우려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서 항상 신문이 선명적으로 그렇죠. 예, 두려움과 그러니까 공포. 거기에 이렇게 치면돼 있어가지고 반도체 하면 중국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전문가들 책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분들은 중국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미 만들었으면 그렇게 뭐 160조 이렇게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못 내놓고 있고 미국이 장기 하나 안 준다니까 깨갱하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앞으로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이가 요새 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어떤 중심 이동이 가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관해서는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어떤 지금 돈을 투자한다 해도 돈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은 좀 부분이라기보다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읽어보셨다면 제가 보내드린 돈의 감각은 읽어보셨습니까, 선생님? 그것 좀 읽고 있는데 다 읽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책의 앞부분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닥은 지났다. 반도체 경기가 지났고 코스피도 이제 악재란 악재가 다 소멸됐으니 이제 기대해도 좋다. 다만 속도감은 좀 늦어지더라도 결국 방향은 간다. 이제 기대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좋겠죠? 뭐 그렇게 물론 이렇게 뭔가 그냥 확신을 갖고 이 주식시장을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트렌드로 봐서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역시 상승미소가 초대한 분, 인정한 분은
괜찮은 분들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단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돌파, 이 주제로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기대하십시오. 다만 여러분 용돈 좀 팍팍 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토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헷갈렸어요. 안녕.